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0월 25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팟캐스트 방송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요. 팟캐스트 방송에서 요리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재료들 그런 단어가 몇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단어들은요. podcast, segment, 그리고 야채 몇 개 나왔는데요. tomatoes, onions, cucumbers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또 ingredients, 재료들, ingredients가 나왔고 salt, pepper 이런 단어들이 보였었네요.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에서는 직원 회의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staff meeting, launching, 그리고 online. online이라는 단어도 발음을 좀 급하게 하다 보면 online 이렇게 발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N 발음을 안 하시면 안 돼요. on에서 N 발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line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online 이게 아니고 online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quickly, conveniently, topics 이런 단어들이 2번 지문에는 보였었네요. Question 3, Part 2입니다. 사진 묘사하기에서는 회사에 가면 탕비실이라고 하나요? 뭐 직원 휴게실 같이 생긴 그런 공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Office kitchen 같은 곳, 여자 2명이 보였는데요. 왼쪽에 있는 여자는 바닥 청소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그 키친에 들어가면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를 행주로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말하죠? The woman in the left of the picture. picture라는 단어는 scene 이라고 하셔도 되고 photograph라고 하셔도 됩니다. The woman in the left of the picture 뭐 하고 있냐면 바닥 청소 중 is cleaning the floor. The woman in the left of the picture is cleaning the floor.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행주같이 생긴 걸로 카운터를 닦고 있대요. 닦고 있다, wiping. 그냥 cleaning 하셔도 돼요. The woman in the right of the scene is 뭐 하고 있냐면 wiping the kitchen counter 뭘로? with a dishcloth. 할 수 있는데 행주로 닦고 있다 라고 안 하시고 그냥 카운터를 닦고 있다 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with a dishcloth 라고 제가 여기 밑줄 쳐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빼셔도 되고요. 이게 행주인지 키친타올인지 뭐 정체가 좀 불분명하다 했을 때는 with a dishcloth 라고 하면 확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ith what appears to be a dishcloth. dishcloth처럼 보이는 것으로 닦고 있다 해서 what appears to be를 추가를 해주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물, 시험에 출제된 사물은 어느 정도 간단했어요. 커피 만드는 기계 있죠? coffee machines. 그리고 전자레인지, microwaves. 그리고 그 캐비넷들 있죠? 그거는 cabinets. 서랍들, drawers. 제가 모든 명사에 지금 s를 다 뒤에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microwave 또 2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microwaves가 되는 거고 coffee machine도 2개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coffee machines. 이렇게 뒤에 s까지 붙여놨으니까 단수, 복수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해서 단어를 말해 주셔야 되고요. Part 3, 세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행은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이지요. 4번 문제에서는 그 질문의 주인공 단어가 when, where. 그럼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en, 최근에 언제 갔었니? where, 어디 갔었니? 그러면 last month, America. 이런 식으로 답을 빨리 할 수 있게 when, where에 대한 답변을 2개를 다 넣어주셔야 되고요. 답변 안에. 5번 질문에서는 what으로 시작을 했었고 time of year라는 time of the yea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what time of the year 라고 했을 때 what time을 몇 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질문의 이해 자체가 꼬일 수가 있어요. 1년 중 몇 시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time of the year 라는 질문은 1년 중 어떤 시기에 그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월, 1월, 7월 이런 식으로 월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고 아니면 season, 여름, 겨울 이런 답변이 나와도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절 관련 시험이 나오면 시기죠, 시기.
관련 시험이 나오면 그냥 여름 아니면 겨울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만점 받기 편한 답변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나는 summer sports를 정말 좋아합니다. 겨울로 답변을 했으면 나는 winter sports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좀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I enjoy summer sports. 나는 여름 스포츠를 즐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좀 더 풍성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such as 하고 여름 스포츠 한 2개 정도 넣어주실 수 있겠죠. 여름 스포츠들 뭐가 있죠? 여러 개 있죠. snorkeling, scuba diving 이런 것들이 여름 스포츠에 들어가겠고 겨울 스포츠로 치면 skiing 또 뭐 있죠? snowboarding 이런 것들이 겨울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2개 정도 뒤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6번 문제에서는 여행할 나라를 선택을 할 때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문제였어요.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였는데 언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험 문제는 아예 똑같이 나오는 시험 문제 찾아보기 정말 어렵다고. 1년에 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예 똑같이 생긴 문제 있죠.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시험이 1년에도 몇백 개가 있는데 이 몇백 개 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2번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라고요. 똑같은 문제를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왜 나는 언어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개를 생각해 보시고 거리가 왜 중요한지 한 3, 4개, 5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대중교통이 왜 중요한지도 여러 개를 생각해 보셔서 한 다음 달 정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거일 수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충분히 해보는 게 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 생각해 보시고요. Part 4는 오늘 시험도 간단했어요. 보실게요. 보세요. 제일 위쪽에 뭐 회사 이름 나와 있고 날짜 장소 나와 있고 시간 1, 시간 2 이렇게 차근차근 나와 있고 제목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고 사람 이름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준비 시간 동안에 자세히 보면서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8번 문제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정보 정정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맞니? 했을 때 뭐 그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8번 문제인데 이번 시험을 봤더니 제일 밑에 줄이 찍 그어져 있어요. 이런 애들이 8번 문제에 나오기 가장 적합한 아이들입니다. 제일 끝에 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날짜 변경이라고 써놨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는 변경된 날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날짜로 옮겨졌다 해서 그 날짜까지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8번 문제, 얘가 제일 유력하다. 이런 생각을 준비 시간 동안에 하는 거죠. 9번 문제, 30초 답변을 요구하는 9번 문제를 보니까 점심시간 한번 보실게요. 점심시간 위로 3줄이죠. 3줄 읽어줘. 요새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점심시간 이후에 3줄이죠. 네, 3줄 읽어줘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점심 전 스케줄 다 얘기해줘. 점심 후 스케줄 다 얘기해줘는 너무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제목 쭉 보니까 실제 제목에서요. 이 제목들에서 똑같이 겹치는 단어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뭔가 워크숍 아니면 세미나 이런 식으로 2개의 단어가 겹쳐줘야 1개의 단어가 2번 겹쳐줘야 얘가 9번에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목에서도 겹치는 시간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보시면 사람 이름 1번이 2번 나왔죠. 사람 이름 2번이 또 2번 나왔죠. 그럼 제일 유력한 게 사람 이름 1 다 얘기해줘. 아니면 사람 이름 2가 진행하는 모든 세션 다 얘기해줘. 요게 유력하구나. 그럼 좀 이따가 듣기가 나올 때 그 이름 2개 중에 하나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얼마나 듣기가 잘 되겠습니까? 그죠? 네, 7번 문제에서는 시작 시간 그리고 이 모든 세션이 열리는 장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장소 그리고 첫 번째 세션이 시작하는 시작 시간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8번 문제에서는 제일 마지막 제목 7 보이시죠? 제목 7이 이 시간에 진행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다른 날짜로 변경됐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 9번 문제는요. 사람 이름 2가 나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Part 4였습니다. Part 5 가볼게요. 신유형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인데요. 백화점에 여러 개의 가게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게 중에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 가게에
전체가 아니고 그 가게의 일부를 공사를 해야 된대요. 어떤 일부이냐면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이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있을 것인데 그 제품들 중에서도 좀 작은 제품들, 그런 작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 섹션을 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부엌 용품 파는 가게를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문을 열 건데 그 섹션만, 작은 용품 파는 섹션만 닫아야 된다. 백화점도 문을 열 거고 키친 서플라이 판매하는 가게도 문을 열 건데 키친 서플라이 판매하는 가게 중에 일부만, 작은 용품 파는 섹션만 닫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용품들을 계속 팔리게는 해야 되는데 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어려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좀 헷갈렸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릴 수 있었냐면 ope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clo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백화점이 문을 연다는 거야, 닫는다는 거야, 아니면 그 키친 서플라이 파는 가게가 문을 연다는 거야, 닫는다는 거야, 백화점은 문을 열고 키친 서플라이가 닫는다는 건가, 아니면 하나의 섹션만 문을 닫고 얘는 연다는 건가. 이게 open도 나오고 close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자, 어쨌든 진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은 뭐냐면 백화점은 문 열어요. 키친 용품 파는 가게도 문을 열어요. 키친 용품 파는 가게 안에 그 작은 용품 파는 섹션만 닫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9월 12일 시험을 보면 이런 시험이 나왔어요. 9월 12일 시험. 제가 유튜브에 후기 올렸습니다. 9월 12일 시험에 카메라 가게가 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사람들한테 똑같은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똑같은 시험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그날 제가 드렸던 해결책이 뭐였냐면 booklet,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make a small booklet or make a booklet and give it to every customer. 모든 고객들에게 다 주자. 부연 설명으로 이런 거 넣어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부연 설명에서는 in the booklet we can include 9월 달에는 카메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we can include pictures of all the cameras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의 사진을 넣어라. with detailed description. 정확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라고 해결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카메라였으니까 이 빨간색 자리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고 오늘 시험은 뭐였다고요? small kitchen supplies 있잖아요. 그러니까 cameras라는 단어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small kitchen supplies로. 그래서 이런 너무 좋은 해결책을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쨌든 듣기 자체는 약간 헷갈릴 수 있었던 시험.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Part 6 마지막 파트 갈게요. Part 6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요소는 이거예요. Science와 Arts. 이거 두 개 다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서도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이거를 고르던지 이거를 고르던지. 시험에서 Part 6는 되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을 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제가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은 배우면 좋잖아요. 안 배우는 것보다 좀 낫겠지. 그래서 뭔가 좀 확연하게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확연하게 이게 좋지. 두 개 중에 A랑 B가 있으면 A가 장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시험들이 있죠. 그런 시험들은 덜 어려워요. 그런데 사이언스도 배우면 좋은 게 있잖아요. 아트도 배우면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험이 뭘 골라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게 순식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고 결정을 잘 못하겠을 때가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괜찮은 애들 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을 때 좀 고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시도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가끔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Well, it's a very tricky question. 이거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네요. 이런 문장을 하시려면 연기력이 좀 중요합니다. Well, it's a very tricky question. 연기력.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론을 좀 길게 빼주시고 만약에 이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싶다면 얘는 사이언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트를 공부하고 싶다면 아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해서 두 개의 편을 다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사이언스 장점 하나 얘기해주고 한 개나 두 개 아트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아트의 장점 한 개나 두 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점은 뭐냐면, 걔가 미래에 어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편을 다 들어주면서 가는 그런 방법도 만점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걔가 대학교에서 그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if the student wants to major in science, 대학교에서 in college, college랑 university랑 똑같죠? in university 이렇게 하셔도 되고 he or she would need to spend more time studying science. 그 남자나 그 여자는 가장 객관적으로 가는 거죠. he or she would need to spend more time studying science. 걔는 그 학생은 지금 사이언스에 더 많은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트도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and vice versa 라고 써놨습니다. and vice versa는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해도 그렇다. 그리고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이 vice versa라는 자리 안에 이걸 또 말로 풀어서 해주실 수도 있겠죠. If the student wants to study arts in university, then he or she would need to spend more time studying art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비슷한 겹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and vice versa, 거꾸로 해도 그렇다라고 짧은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science 장점, 그 다음에 arts 장점 을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문장으로 so it boils down to 밑줄 boils down to something 하면 그래서 요점은 밑줄이다. 그래서 핵심은 밑줄이다. something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something은 제가 그냥 넣는 거고 이 something 자리에 빨간색 something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t all boils down to what the student wants to continue studying in the future. 미래에 얘가 어떤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밑줄 자리는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상황상 조금씩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둘 다 좋은 놈이 나왔을 때 얘는 좋은 놈이고 얘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기에는 나는 너무 어렵다.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던 방법이 뭐죠? 이번 시험이 뭐였냐면 동의, 비동의였어요. 그래서 동의를 고르면 사이언스 편을 드는 거였고 비동의를 골랐을 때는 아트스 편을 드는 거였기 때문에 동의나 비동의 하나 고르고 사이언스의 장점 쫙쫙쫙 아니면 아트스의 장점 쫙쫙쫙 이렇게 우리가 평소 때 조금 더 이 방법이 친숙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난이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Part 5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open, close 하고 장소가 막 여러 개 나왔던 그런 부분이 듣기가 헷갈릴 수 있었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놨어요. 그리고 Part 6에서 얘는 좋아, 얘는 나빠 이랬을 때는 선택하기가 쉬운데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 이래서 결정하기가 좀 어렵고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rt 6도 어려운 축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쉬운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으로 봤을 때 난이도 8 정도 되는 난이도가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Part 5랑 Part 6가 배점이 가장 많은 파트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난이도 8 정도로 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항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제가 빠른 답변,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